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올 연초에 본인의 외손주 2명에게 땅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 땅인데 이게 시가로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한 명은 95년생, 한 명은 97년생, 그러니까 24살, 26살 이렇습니다. 최은순 씨가 십수년 전에 본인의 큰딸하고 같이 땅을 사놨다고 해요. 그래서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가 본인 지분 절반을 마저 그 집으로 다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경우 있다고 하지요. 편법인데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한테 넘기지 않고 바로 손주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나 상속을 하고 나중에 손주한테 또 다시 증여나 상속이 되면 세금을 2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자녀를 건너뛰어서 바로 이렇게 손주한테 증여를 하면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되니까 이런 방식을 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 시점입니다. 최은순 씨가 지금 2건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고 하나가 요양급여 편취 사건입니다. 이 요양급여 편취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장병원 만들어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기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 실형이 선고됐죠.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지금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말과 올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환수 통보를 합니다. 최은순 씨한테 이런 식으로 요양급여가 부정하게 수급됐으니 환수를 하겠소 하고 통보를 하는데 2번에 나눠서 해요. 작년 12월 29일에 8,6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올 초에 2월 2일에 31억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31억여 원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기 바로 직전에 최은순 씨가 이 땅을 증여를 합니다. 열흘 전에, 환수 통보 열흘 전에 증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것은 바로 이 환수 통보 전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이상하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최은순 씨에 대해서 7월 2일에 유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 건강보험공단이 최은순 씨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근데 이 땅은 압류를 못하고 송파구의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이 땅은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들죠. 이 압류나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미 송파구 아파트라든지 압류가 된 경기도 부동산 시세만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통보한 금액을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자르다면 압류나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사해 행위라고 합니다. 속이기 위한 행위다. 그래서 이 증여를 한 것이 취소가 되고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이 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죄가 되는지 또는 사해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는 나중에 더 가서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아니, 본인이 2건이나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허구한 날 법정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스스로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하는 분이 법무사 섭외하고 세무사 섭외하고 그 사이에 변호사도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가 급해서 십수년째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외손주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증여를 했을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놓고 그 법정에서 검사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부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허구한 날 부의 대물림, 학벌의 대물림 이런 용어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걸 받아 썼지요. 근데 뭘 가지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아들과 딸 이름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합니다.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녀한테 준 5천만 원이 부의 대물림이라면 외손주한테 준 20억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 얘기 나온 김에 건강보험료 얘기도 한번 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올랐고 그 집값 오른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따라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라고 하는 인상폭이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는 6,754원이고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이 1.89% 인상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2.7%예요. 그리고 올해 인상폭은 2.89%입니다. 근데 내년 인상폭은 1.89%, 훨씬 낮은 수준이죠. 누군가 재산이 늘거나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따라서 오릅니다. 근데 오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인상이 되고 3분의 1 정도는 변동이 없고 3분의 1 정도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치는 6,754원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6,754원 가지고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내가 본인이 내든 아니면은 나를 부양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그 직장 가입자가 본인 부담과 회사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겁니다. 저도 지역 가입자로 돼 있어서 매달 수십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돈 빠져나갈 때마다 아찔아찔합니다. 매달 이렇게 큰 돈을 내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한 번만 잠깐, 그건 잠깐이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독감 백신 맞은 거 빼고는 최근 몇 년 동안 병원 가서 뭐 치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사회보장제도가 조금 더 충실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증세를 하는 것도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나이가 들어서 요양보호 혜택이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나이가 더 먹어서 제가 소득은 없고 아프거나 또는 요양 혜택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낸 이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로 인해서 제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공적 부조고 사회보장제도죠. 그리고 이것을 잘 설계해서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일 겁니다. 근데 당장 표심에 호소하겠느라고 이거를 폭탄이라는 단어를 들이밀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종부세 인상한다 또는 종부세 뭐 인상폭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이번에 80만 명 남짓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따지면 2%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이건 내가 뭐 10억, 5억짜리도 안 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정부 종부세 인상된다고 욕하고 있죠. 이게 사회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얼마가 오르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나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폭탄이라는 단어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왠지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 맞아, 집값 올랐다고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내 보험료 오르게 생겼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할 짓은 아니죠. 거꾸로 본인의 장모 최은순 씨 같은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사기쳐서 수십억 원씩 빼먹고 이런 짓만 안 해도, 이런 돈만 다 환수해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